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 지수가 모두 다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많은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고 또 시장이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감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에서 최근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됐고 간밤에는 P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지표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좋게 나왔죠. 특히 그저께 CPI가 CPI는 예상했던 것 정도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근원 CPI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원 CPI는 오르고 오히려 CPI는 떨어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근원 CPI도 같이 하락하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크게 화답을 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피크를 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금리도 안 오른다는 뜻이 아니지만 한 연말까지 오르고 나면 어느 정도 정체 현상을 띠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내년 한 여름 정도부터는 금리가 또 인하되지 않겠느냐. 어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끼쳤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주는 고용, 이번 주는 물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이벤트가 해소가 되면서 매수로 유입이 됐다 생각하고 있고 증시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혹은 그 다음 주 정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잭슨 홀 미팅까지는 특별한 악재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개별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미국 증시의 그 6월달, 5월달 하락을 일으킨 것이 이제 빅테크 종목군들의 실적 실망감도 있었습니다만은 월마트라든지 이런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유통업체들의 실적만 나쁘지 않다면 특별한 악재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식 비중을 엄청 높여야 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오르면 오를수록 어느 정도 목표치는 도달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전략.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점진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전략을 한 2주 정도 남은 시간 좀 전략을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8월 말까지는 일단 주식시장에 상승이 나온다면 지금 빠르게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보다는 현금을 챙기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연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2,800을 예상한다라면 지금 이제 겨우 2,500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되죠.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연초 주가 수준이 S&P 500 기준으로 한 4,700, 4,800 간다 그러면 이제 4,200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좋게 나온다고 해도 지금 2,500 정말 좋게 나와 2,600 정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더 가는 것은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그것이 2,300이 될지 2,400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보다 낮은 지수대에서 주식을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하반기 중에 있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높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0선보다 더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말은 즉슨 기업들이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잘 안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어찌됐든 바닥 대비해서 종합주가 지수는 한 10%, 11% 올라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한 20% 좀 넘게 올라왔고 S&P 500이 한 4, 5%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조정 없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또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그 되돌림이 나왔을 때 이게
그냥 이건 건전한 조정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이제 좀 하락으로 가는 시작점이다. 그러면 뭐 조금 보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또 주도주를 또 찾는 것이 시장 참여자로서의 임무가 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태조 이방원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런 종목들 어떤 좀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뭐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태조 이방원 얘기가 나온 게 뭐 태양광, 조선, 뭐 2차전지, 방산, 원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 왜 그러냐면 이제 지수 자체는 엄밀히 따지면 어저께까지 해서 2,500한 2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시원스럽게 올라온 게 아니라 정말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번 딱 올라오고 또 횡보하다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약간 대형 종목군들은 썩 수익률이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약간 중소형 종목군들 또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 대표적인 것을 앞자리를 딴 게 태조 이방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저는 이 섹터가 좀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최근 2주, 3주 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접근할 만한 섹터가 있을까라고 본다라면 별로 없다. 대부분 단기 고점 신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한마디로 에너지 관련된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뭐 태양광, 뭐 풍력, 수소까지도 이제는 엄청난 그 순환매로 많이 올라와 줬거든요. 여기서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거는 조금 실익은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안에서 좀 덜 올라온 종목이라든지 조금은 주목을 좀 그러니까 연말까지를 보는다라면 여전히 좀 매력적인 섹터는 업종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력적인 섹터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그렇다면은 많이 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쪽이 에너지 관련 쪽인가요?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분명히 쏟아질 텐데. 뭐 저는 가장 많이 빠질 거라 보고 있진 않아요. 다만 그 중에서는 그러면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빠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많이 하락한다는 기준이 어느 시점을 보냐가 다 다르지만 저는 여기서 제일 안 좋게 보는 섹터, 그러니까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 이거는 좀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는 원전입니다. 원전은 그렇게 썩 저는 연초부터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거는 썩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처럼 한 섹터가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LNF, 에코프로, BM 이 종목군들도 올라왔어요. 근데 이 종목군들보다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하게 2차 전지는 딱 매수해서 끌고 가신 전략은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조선이라든지 태양광, 뭐 방산 이런 부분들은 조정은 나올 거지만 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말의 주가 수준을 현재하고 연말하고 본다라면 그래도 연말에 조금 더 높은 주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이전에도 저희 굿모닝 세븐에 또 출연을 하셔서 원전 관련주는 사실 정책주가 아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또 생각이 나고 여전히 원전 쪽보다는 좀 다른 쪽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섹터가 가장 매력적일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보냐 뭐 길게 보냐 좀 다른데 최근에 조선 기자재가 많이 올랐어요. 진짜 뭐 이틀, 3일 사이에 뭐 성강밴드, 뭐 태강, 뭐 상강 M&T 뭐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거의 뭐 한 20% 이상 기염을 토했는데 또 막상 조선주들은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또 이 순환매가 발생한다라면 조선주 자체,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2차 전지도 약간 순환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이제 각형 배터리 쪽에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시 EDP 같은 경우도 최근 한 2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세를 하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뭐 오늘이든 다음 주 초든 흐름을 보면서 접근해 보는 거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형
배터리가 갑자기 또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뭐 결국에는 뭐 그 물가 이런 부분들인 거고 전기차가 보급을 많이 하려면 또 각형 쪽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쪽에서는 지금은 사실 원통형보다는 각형이 살짝 시장에서 좀 관심을 더 받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고 특히나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인 조선주가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금융주로 좀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살짝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죠. 왜냐하면 다들 뭐 못 간다 하다가 분위기가 계속 좋게 나오니까 증권주에 좀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랠리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은행주들을 좀 단기적으로 좀 볼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은행주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또 그것만큼 또 주가를 끌어내리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거든요. 근데 이번 한 최근 2주 정도 흐름을 보면 뭐 후행 지표라고 하지만 고용 뭐 말도 안 되게끔 좋게 나왔고 또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지금 FOMC가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잡고 성장은 성장대로 잘 갈 수 있게끔 잘 진화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인데 이러한 아직까지는 이러한 것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은행주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로 너무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실적은 역대 최대치인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최근에 미국 대형 은행주들도 보시면 그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에서 저점을 찍고 나서 한 평균 30%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물론 이제 저점을 어떤 식으로 좀 확인하냐도 다르지만 한 15% 내외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또 뭐 반대로 또 금리를 안 올리면은 실적이 뭐 덜 올라가는 건 아닌가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금리를 아무리 올리면 뭐합니까? 대출을 안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금리가 중요하다. 근데 그 적정한 금리,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 늘어날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금리는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올리는 것은 부정적이다 오히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평가 인식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에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전처럼 은행업을 집중하는 기업이냐 아니면 금융지주사냐 지금은 금융지주사를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같은 기업들 특히 KB금융은 최근에 추세가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워낙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실적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엔 또 게임주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게임주가 살짝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굿모닝 세븐에 출연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께 게임주를 매일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각자 정말 의견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네. 게임주가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고 물론 뭐 신작이 나올 것이다 혹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반등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위메이드가 또 대표적으로 실적 자체는 안 좋았고 네. 뭐 세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인건비라든지 마케팅비가 많이 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은 주가가 뭐 급락 흐름이 나오다가 또 금방 반등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또 성장주에 좀 시장이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임주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증시가 오르니까 또 금리 인상도 마무리되고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성장주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안에서도 계속 그 이슈들이 있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제작하는 뭐 기업들도 주목을 받았었고 또 엔터주들도 뭐 최근에는 보이그룹보다 걸그룹이 더 티켓 파워라든지 매출 기여도가 높다라고 나오면서 또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 또 게임주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주들이 약간의 투자 심리가 좀 변화된 것은 그전과 좀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 게임즈가 좋은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실적이라는 게 정말 게임의 매출이 좋아지면서
실적을 보여준 거다 보니까 정말로 본 사업 자체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걱정보다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구나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순환매 흐름에서 보신다라면 게임주들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어요. 그러면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쪽, 또 컴투스도 어저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중국, 한 대만까지는 MMORPG 쪽에 대해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임을 했을 때. 근데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보드 게임이라 그러죠. 뭐 단판 게임 이런 부분들이 매출 점유율이 높아요. 근데 컴투스가 이런 쪽에 좀 강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뭐 컴투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 조금은 더 주가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정말 많이 내려왔고 하락했죠. 제가 만약에 주주라면은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NC소프트가 한때는 별명이 백시소프트라고 해서 100만 원 간다 막 이랬는데 NC소프트 앞으로 어떨까요? 저는 NC소프트 뭐 단기적으로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게임주들이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다 났어요. 그래서 좀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다 비슷한 실정이다 보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 약간 이제 실적 성장주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찌됐든 뭐 논란이 있든 없든 리니지 기반의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은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경쟁 우위에 놓여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아마존하고의 어떤 협업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몰랐는데 2011년부터 협업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10년 넘은 상황에서 좀 본격적으로 어떤 뭐 가시적인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뭐 리니지 기반의 어떤 안정적인 매출 이런 것을 본다라면 뭐 한 44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39만 원 최근에 아마존 이슈가 나와주면서 엊그저께 좀 많이 올라왔던 시작점이 39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39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